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철입니다. 5월 19일 일요 경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께 좀 소구의 말씀을 잘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옆에 짝꿍이기 때문에 우리 김죽철 위원의 적중력을 항상 이렇게 유심히 살펴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하나 납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경주를 샤크 대장군을 놓고 승부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머릿속에 이 경마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 경주에 추임말을 노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샤렌의 힐링이라는 말을 노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1900m에서는 추임말을 잘 노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을 샤크 대장군을 놓고 승부를 봤다. 이게 정말 깜짝 놀란 사건이 아니었었나라고 생각되고 또 배당도 상당한 두둑한 배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요, 제가 보는 것처럼 마방에서 열심히 말을 만들어줬고 또 기승했던 조재료 기수가 너무나 잘 타줬습니다. 좀 후미권에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조금 좀 떨리면서 봤는데 라스트에는 또 기대처럼 상당히 좋은 추입 타이밍 속에서 또 역전을 해줬기 때문에 또 좋은 적중이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그런 배당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자랑하려면 또 이렇게 움츠려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죽철 의원이. 저도 좀 잘했을 때는 안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경마는 끝나면 이번 주가 중요하지 과거가 사실상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김죽철 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6경주와 9경주를 준비했고요. 저는 상경주와 10경주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1경주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국내선 5등급 1000m 단거리 편성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주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죽철 위원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3강은 인기권에 3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번 마 골드페릴라, 6번 마 블루파이어, 9번 마 트라이썬더가 일단은 인기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고요. 공교롭게도 3마필 다 선두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이기 때문에 충마 선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골드페릴라가 이번에 선두권을 나설 수 있을까요? 네, 선행 가야만 더 뛴다라는 것을 마방이나 기승자가 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행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레이스를 풀려고 또 마음도 먹고 있는 마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 선행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 3번 에코브라도란 마필은 분명한 것은 순발력이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지난 경기 치고 나서 거세를 이제 단행하고 나오죠. 근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뒤가 좋다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세한 마필이기 때문에 좀 현장 컨디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5번마 우나가비오가 이제 다 뛰는 말이에요. 이제 다 뛴 말인데 얘는 고개가 높아서 1200도 좀 어부성설 같아요. 근데 1000m에서는 그 과거에 있는 이제 그 다 뛴 말이고 능력 한계치를 보인 말인데 과거의 능력을 보면 1000m에서는 따라가서도 입상을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도 있어서 정말 만만치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경주예요. 6번마 블루파이어가 지난번에 그 김죽철 위원이 3월달 경주에서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거의 했고 지난번에는 놓고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네, 괜찮다고 하고 있고요. 마필 자체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6번마 블루파이어를 축으로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량 이점을 가진 9번마 트라이썬더를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김정중 기수가 정말 열심히 타주면서 지난 경주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번에는 기승자를 감량 이점을 받는 기수로 조금 돌렸고 김덕경 기수가 바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 또 책임감을 가지고 타는 마필이고 또 선의권에서 이제 모래 적응력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못 나갈 수밖에 없는 게이트긴 합니다만 선의권에서의 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1300을 뛰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1000m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전력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2월달 경주가 이제 어부질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경주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선입으로서도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9번마 트라이썬더 인기마 중에서 좀 그래도 좀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말은 9번마 트라이썬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3번마 에코브라더는 현장 컨디션까지 좀 살펴보고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역시 왜냐면 1000m 단거리 편성이기 때문에 이 말을 좀 살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유출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김정철 위원은 6번마 블루파이어를 인기 1위일 때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 지난 경주는 인기 1위마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입상에 한 자리는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했고 이번에는 놓고 가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9번마 트라이서드를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4번마 정문사랑 이거 어떻게 되죠? 네, 뭐 마필 자체 문제 없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뭐 레이스 자체가 경주 자체가 분할이 됐기 때문에 1,300만 원짜리 저희 방송에서 아마 늘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금을 유독 관찰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1,300만 원 가장 적은 상금을 벌기 위해서 여기 출전한 마필들은 사실 뭐 앞뒤 안 가리고 총력전입니다.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서 상금이 비교적 약한 레이스를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인기 모으는 마필들 모두가 인기를 못 모으는 마필까지도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다라고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정문사랑은 어부질이 분명하죠. 이게 그 대한마가 실격을 당했을 때 제가 좀 어부질로 이 50배를 넘는 배당을 좀 잡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발전 기대 제가 싹수가 있는 말이다 평가했는데 지난번에 정말 뛰는 모습 보고 실망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그 정상들이 완승부패한테도 깨지는지 뭐지 이랬던 말입니다. 이거는 좀 뭐 인기 리마가 되겠지만 또 살펴봐야 될 마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정문사랑을 비롯해서 6번마 서울시티 지난번에 앞에 가서 한 바퀴 1순위 했었고요. 근데 이제 2번마 투어브라더가 지난 경주 치고 나서 이제 거세를 하고 나옵니다. 이 마필의 컨디션은 좀 어떻답니다. 이게. 네, 뭐 투어브라더는 일단은 거세를 하고 나서 뭐 강도는 좀 잘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차분해진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세 후에 예전에는 아마 거세 이후에 이 관리 쪽에 좀 뭐라 그럴까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랬었었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거세 후에도 바로바로 제 능력을 발휘할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수술 이후의 처치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투어브라더도 이번 경주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최원준 기수가 기승해서 딱 한 번 들어온 거예요. 이게 12번 게이트인가요? 최외곽 게이트인가 하여간 기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최원준 기수한테. 과거 이제 제가 방송에서 기승자의 약간의 일말의 불안 요소는 있는데 정말 이거는 한방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투어브라이더가 앞에 못 갔던 경주는 졸전. 근데 앞에 갔던 경주는 좀 띄워주는 마필. 근데 서울시티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충돌하기 때문에 투어브라이더 지금 거세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 좀 살펴보십시오. 근데 투어브라이더가 앞에를 간다 그러면 서울시티는 그만큼 어려워지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한 우리가 얘기한 말들이 인기마예요, 그죠? 네네. 근데 맞습니다. 그 외적인 말을 볼 말이 있나요, 이게? 서울시티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기 마필인데 인기 1위 갈 겁니다. 이 마필이. 근데 사실 이 마필은 다리 근육이 완벽한 마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편하게 나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초반에 무리하면 라스트가 그만큼 장담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유독 안효리 기수가 또 그런 부분을 잘 능력 발휘를 해낸다라고 하죠. 저희끼리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타는데 일단은 선행을 못 나간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는 않는 마필이고요. 라스트에 얼마나 버텨내주느냐, 압박에 의해서 얼마나 좀 자기 걸음을 끝까지 내주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6번마 서울시티는 이번 경주에서는 절대 뺄 수 없는 마필이지 않을까 저는 서울시티가 원사이드에 선행한다면 투어브라이더는 무조건 아무리 좋아도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투어브라이더가
어찌되었든 선행력을 발휘하고 선방을 했던 말이어서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과연 서울시티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경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정말 엄청난 배당은 아니지만 이변은 좀 일어날 수 있는 경주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상경주로 하겠습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토익경마도 상경주로 승부 경주로 지정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승부 경주로 지정했는데 뭐 아주 그 엄청난 배당을 노리지는 않습니다. 이 경주는 좀 노림수 있는 마필에 포커스를 둘 거예요. 물론 인기 1위마를 저도 인정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 말을 놓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상대마로 노려볼 가치 있는 마필 두 마필을 지금 세게 노려보는데 이건 좀 두 방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데요. 어찌되었든 최대한 압축을 해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까다로운 경주 같습니다. 어때요? 네, 뭐 이번 경주도 거리 적합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좀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두력 있는 마필들이 또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앞선을 공략하고자 하는 마필들이 많은데 9번마 빅토리킹이 사실 여건은 승급전에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감량 이점이 너무나 좋고 경주마는 감량은 무조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6번마 프라이빗맨도 걸음으로만 따지면 여기서는 절대 뒤지지 않는데 문제는 코너워크가 너무 안 좋고 이 모래만 맞으면 그냥 스스로 말이 우브볼 쓰면서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그 점을 김효정 기수가 얼마나 컨트롤을 해내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10번만 리치룰주가 또 한 번 인기를 모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고요. 승급 제가 그 두마필을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저 역시도 그 3짝 승급한 6번마 프라이빗맨, 9번마 빅토리킹을 체크를 우선적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거 같아요. 블레싱 로드를 비롯해서 지금 PK 전사, 11번마 리치룰즈 다 앞에 가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가는 말들이 강하냐라고 따지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단점 있는 마필들이지만 6번마 프라이빗맨이나 9번마 빅토리킹을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 김종철 위원이 언급한 식으로 감량 수혜가 높기 때문에 또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또 틈새를 도전할 마필은 분명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10번만 리치룰즈도 말씀해 줬고요. 8번만 PK 전사도 거세하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말이죠. 지난번에 선두권 장악에 실패를 하고 줄전인데 얘도 가진 게 순발력뿐이 없어요. 이런 말들을 과연 얼마만큼 끌어내냐. 블레싱 로드는 안 되겠죠, 사실? 아니요, 뭐 안 될 건 아니죠. 뭘로 같아서 겁나. 근데 저도 이 편성을 보고 이 선두마가 만약에 선행마들이 조금 초반에 경합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초반 서두에 이제 언급드린 건 1200이라는 거리를 먼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1200을 쉽게 편하게 극복할 수 있는 마필은 사실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번 경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3번마 블레싱 로드도 역습을 가하기에는 충분하고요. 이 마필이 싸워왔던 마필들이 그렇다라고 약한 마필들도 아닙니다. 물론 성적이 좀 안 나긴 했습니다만 빠른 흐름에도 많이 뛰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마필을 복병으로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는 일단 누가 선행을 가느냐, 내선 선두권을 장악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경주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승급전에 있는 두 마필은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선행형 마필 중에서도 한두 정도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뭐 여기는 출전할 말들이 거반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좀 혼전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육철 위원. 네, 성장세가 뚜렷한 마필들이 좀 다수 포진해 있는 경주입니다. 다만 지난번 우승을 통해서 이제 부담 중량이 대폭 올라간 9번마 크레이지 위키가 이 고부중을 과연 이겨낼 수 있는지가 또 관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주고요. 7번마 MJ 파워는 지난 경주에 추입이 된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7번마 MJ 파워도 이번에도 뭐 당연히 추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추입에 대한 뭐 그런 경주 운영을 분명히 펼칠 것이고요. 또 그런 추입형의 마필에 좀 기승술이 잘 맞는 윤태혁 기수가 안장했다라는 점도 7번마 MJ 파워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좀 관건이고 나머지 11번 문학스남이랑 1번마 대군천하는 뭐 확실히 성장세가 뚜렷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또 행보를 보일지 그런 점도 좀 재미있는 경주로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부담중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질주 습성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얘는 4살짜리로서 이제는 과거에 데뷔전 초에는 채찍을 대면서 주행 불량기를 보였던 그래서 조심스러웠던 그런 행보를 보였던 말이 12번마 적벽신화라는 마필입니다. 비록 외곽 게이트지만 저는 12번마 적벽신화를 놓고 상대만을 찾을 건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5번마 청담진이가 지난번에 인기 끌고 졸전을 펼쳤어요. 1400m를. 이 마필은 좀 어떨까요? 이게? 일단은 뭐 거리를 늘렸던 부분에 있어서 적응이 좀 잘못됐다라고 봐야죠. 또한 뭐 선행을 좀 염두에 두고 타긴 했었는데 선행을 못 나서고 나니까 생각보다는 너무나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18점 아필들은 유독 빠르게 또 이 뭐 한 번 더 뛰어보고 변화를 주자라기보다는 원체 뭐 빠르게 피드백 통해서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훈련 상태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또 문세영 기수가 안장을 하기 때문에 선행까지도 염두에 두고 기승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경주가 좀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 같습니다. 저는 뭐 12마 적벽신화를 놓고 여기는 좀 압축해서 도전을 볼 거고 좀 혼전기가 있는 경주 이렇게 좀 편하겠고요. 우리 김정철 위원은 9번마 크리즈 위켄 어떤 대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56을 이겨낸다 아닌다 이런 뉘앙스를 잘 캐치를 못하겠고요. 7번마 MJ 파워는 뭐 개인적으로 좀 지난번에 제가 그 크레이지 위키하고 말리부 진저를 들고 왔었고 인기마인 문학스나미를 들고 왔나요? 승부 경주를 하자는데 저한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MJ 파워가 따라가도 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막건을 깼죠. 근데 저도 이걸 현장에서 틀렸습니다. 본예상에서는 제가 이거를 크레이지 위키에 MJ 파워는 무조건 봐줘야 되는 레이스다라고 해놓고 현장에서 게이트가 밀려있다는 이유 하나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현장 예상에서는 게이트가 밀렸으니까 요번 한 번은 좀 참죠라고 본 예상하고 현장에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경주입니다. 문자 일부 단통 보내고 너무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도 돼 이런 취입으로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전날 얘기할 때 한 거기 때문에 낮에 얘기했어요. 네. 아니 저 ARS 녹음하기 전에 나랑 통화하면서 이거 따라가야 되니까 꼭 추천을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빨리 가시죠. 예, 좋습니다. 자, 6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6경주는 혼합 4등급 1200m 경주. 여기는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네, 육경주 자체가 뭐 사실 100% 믿을 수 있는 마필들은 좀 없다고 보입니다. 친해 마필도 있고요. 또 기존에 또 경주를 거듭할수록 나아지는 그런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쉽진 않은 경주인데 그렇다고 큰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만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 중에서 한 2마리 정도 저희가 제외를 하고 만약에 배팅을 한다라고 하면 재미는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6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인기를 모으는 두 마필을 제외하겠다. 네네. 대단하신데요. 이건 뭐 제가 보면 인기 딱 모을 수 있는 말 지금 보여지는 말들 그리고 그 밑에 인기 막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두 마필을 어떤 말을 제외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는 단순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경주는 아니라고 봐요. 어찌 보면 뭐 김종철 위원이 어떤 마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모르지만 저는 중배당은 충분히 가능한 경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정말 여기도 만만치 않은 경주 같아요. 김철 위원. 네, 와일드파이트 8번 마필인데요. 부담 중에 한 3kg 증가가 됐습니다만 41주에서 정말 좀 정성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 경주에 변화된 모습 이후에 더욱더 이 마필 좀 애지중지 관리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정도로 뭐 정말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한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뭐 다비드 기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8번마 와일드파이트를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 1위 마필이긴 합니다만 축으로 좀 인정을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축으로. 싶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남촌데이란 말이 지금 이게 무엇 때문에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공백을 갖고 나오고 있고 주행 심사와 달리 이게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요, 사실. 근데 따라가면서 한 발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또 체중 변화도 좀 심했었고 이번에 또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마라의 컨디션 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이 마필도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는 호흡이 좀 짧은 마필로 알고 있습니다. 호흡 쪽이. 네. 그래서 이 구간별 정말 좀 힘 한 배가 좀 힘들고 물고 튀면 그걸 제어하기가 너무나 또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어를 적절히 잘 해주면 라스트까지 자기 걸음 끝까지 유지를 하는데 그걸 못했을 경우에는 또 라스트에 완전히 서버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호흡이 좀 터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알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는 경마를 하면서 항상 그런 부분을 따져봅니다. 저는 3번마 승리기억이라는 마필을 또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강급된 말을 떠나서 지난 경주가 항표마란 마필을 우리 옆에 있는 김주철 전문위원이 저한테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이건 정말 항구라 할 거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멀었어 이랬는데 지난번에 드디어 이전 경주죠? 살짝 보여줬어요. 날라오는 모습을 봐서 이건 좀 편성을 이제부터 봐야 돼. 근데 느닷없이 지난번에 선두권을 장악하고 선방을 합니다. 근데 그 경주에서 승리 기억이 항표마가 끌었던 레이스가 빠르다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 전개를 너무나 어렵게 풀어가지 않았나라고 평가됩니다. 과거에 보면 승리 기억은 내선에서 곧게 따라가서 흙을 맞고도 선방을 했던 말이어서 저는 거리 내로는 3번마 승리 기억을 좀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마 와일드파이트의 상대방 어떤 말을 주목하시겠습니까? 네, 뭐 일단은 뭐 안쪽에는 1번마 고고비나 4번마 유리조리, 5번마 리치마인 3등가 모두 인기를 모으는 마필인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4번마 유리조리가 끄는 습성만 잘 제어를 해준다라고 하면 3월 17일 유성환 기수가 기승해서 준우승을 했던 것처럼 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5번마 리치마인은 지난 경주 이 마필 조제로 기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켜요. 저는 뭐 이 마필 당시에는 정말 안 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좀 심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조제로 기수가 이 마필을 호흡을 할 때는 조금 더 나은 경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또 사견을 좀 갖고 있고요. 이 두 마필 위주로 좀 보고 있는 데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일드파이트 중심에서 4번마 요리조리, 5번마 리치마인.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좀 걱정을 해서 여쭤봤던 게 뭐냐면 남촌데이가 순발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발주 능력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왜 얘는 붙들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던 말입니다. 근데 호흡 쪽이 안 좋다 보니까 붙들고 있는 거라고 좀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면 리치마인, 어쩌면 남촌데이가 앞선을 장악하자면 리치마인은 그만큼 괴로운 경주가 될 거고 승리 기억이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표마가 어떤 레이스인데 아주 빠른 레이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레이스라 그러면 리치마인 같은 경우는 기습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마 리치마인 역시 관심을 가야 될 마필로 평가됩니다. 저는 뭐 여기서 한 마필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3번마 승리 기억을 말씀해 줬고요. 우리 김주철 위원은 8번마 와일드파이트 중심으로 해서 여러 마필을 언급을 하면서 4번마 요리조리와 5번마 리치마인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700m 경주.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운 경주 같아요. 이 경주. 김주철 위원. 네, 저는 뭐 8번마 하늘을 달리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실 마필인데요. 컵마일 대회에서는 뭐 사실 굉장히 부진했습니다만 신분 자체가 4등급으로 출전했던 레이스였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은 뭐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었던 그런 여건이었고요.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뭐 회복 프로그램 열심히 진행을 시켰고 뭐 22조도 조교 잘하는 집으로 뭐 정평에 나 있는 집이기 때문에 또한 정정희 기수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 마필을 관리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8번마 하늘을 달리다는 여기서는 뭐 충분히 입상권 전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이 경주를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달리다가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고 클리어검이 최근에 연속 선전을 하고 있는데 걔를 12마신을 이겼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하늘 달리다는 지난번이 코리안 더비가 최악조건에서 뛰었다고 봐요. 왜냐면 선두권을 나설 수 없는 편성에 내선에서 흙을 고스란히 맞는 경주인데
얘가 좀 흑을 말 때 보면 고개도 높지만 고개짓을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엔 그야말로 졸전 중에 졸전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결과적으로 능력 부진을 당했던 말인데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제공을 받고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얘도 좀 단점은 있다라고 봐요. 근데 8번마 하늘을 달리다가 이전에 일반 경주에서 보여준 모습 이게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해줬고요. 여기에 상대방 어떤 말을 좀 관심 갖고 있나요? 네, 뭐 일단은 타임도 경주 주파 기록도 경주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데요. 대변화가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지난 1700 경주를 너무나 여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 다시 한번 방춘식 기수가 안장을 하는 만큼 7번마 대변화는 뭐 인기 1, 2등입니다. 8번, 7번이 그런 레이스인데 기본적으로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인기마 두 마피를 아니 그만큼 많은 마필의 복귀를 보시면서 예전 것까지 자료들을 다 갖고 계셔서 이 마필이 어떤 행보를 펼쳤을 때 더 뛸 거다라는 그런 걸 이제 그런 맹점을 좀 알고 계시니까 당연히 이 뭐 분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그러고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인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그런 점을 굉장히 많이 제 머리에 제가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일단은 좀 배제를 시켜놓고 제일 쉬운 편하게 건 그냥 대변화 그러니까 하늘 달리다가 선두권 대변화 외곽 들고 대변화 선두권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땡땡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무도 못 올라올 것 같은데 크게 안 그려지면 이상한 쪽으로 갈 건데 뭘로 올까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딱 한 마필만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애증의 마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리 쪽이 좋지 못한 말인데 사부마 승리나래를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승리나래란 마필은 저는 뭐 선행선임이 좀 자유롭다라고 평가해요. 근데 지난번에 이동진 기수가 그 외상 강제들하고 뛰면서 자리를 초반엔 좀 잘 잡았다고 봐요. 근데 중반에 왜 밖으로 나왔을까? 그리고 코너를 돌 때 보면 완전히 외곽을 삐져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교를 좀 잘못 풀어가지 않았나. 이동진 기수가 조교는 말을 잘 만든답니다. 근데 말을 탈 때 보면 가끔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타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4번마 승리나네. 이 말의 능력을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제가 추가적으로 네, 좋습니다. 예. 이동진 기수가 직전에 포화주로였기 때문에 그냥 뭐 정상주로였으면 흑을 맞았으면 마필이 그만큼 안 삐져나갔을 겁니다. 근데 흑탕물을 맞았기 때문에 본인의 전방 시야도 확보가 안 됐고 마필도 그 흑탕물이 싫어서 외곽으로 삐져나간 것이고요.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리손을 너무나 많이 받고 지난 경주에 뜻한 것처럼 레이스가 풀리질 않았기 때문에 44조에서도 이동진 기수를 잘 탔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고요. 이동진 기수도 그런 점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탈 마필이 맞습니다. 제가 우리 김종철 위원하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과거에 뭐가 있었냐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동화 기수인가요? 잠깐 이제 방송 이제 다른 얘기인데 그 한번 이상한 일을 펼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김종철 위원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나중에 뛰고 나서 왜 그랬냐? 제가 왜 그랬지? 그랬더니까 고글이 없어. 잘못 뺏겨져 다 뺏겨져가지고. 그거 완전 예전 얘기 이동화 기수가 아니고요. 지금 아닙니다. 아니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요. 현직에는 없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현직에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말들을 제가 나중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얘가 왜 못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승부를 봐서 좀 적중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좀 많이 끄집어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 자, 승리날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얘기해줘서 너무나 좋습니다. 승리날에 저는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8경주는 저희 방송에서 7번마 대변화, 8번마 하늘을 달리다 여기에 승리날에 이렇게 3대 마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자, 여기는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김종철 위원. 네, 이번 경주도 인기는 분명히 모르는 마필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장담할 처지가 아닙니다. 완성도가 뭐 100%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좋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뭐 몇 프로가 좋아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도 사실 자신감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좀 마케팅 위주의 그런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보다는 분명한 조교 변화를 통해서 이 다리 근육 강화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과 조금 많은 마필들 관심 안 갖고요. 조금 정리를 해서 압축해서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승부처로 지정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경주는 그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결정력이 뛰어난 말들이 없습니다. 결정력 부족한 말들 간의 대결.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하나 마필을 믿기가 만만치 않지만 단점이었던 부분이 보강되어서 나오는 말이 있답니다. 그 말을 놓고 압축해서 공략하겠다. 여기는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기본 배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인기만은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인기마가 전부가 아닌 경주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뭐 제가 봤을 때 이 경주를 승부처로 지정한 이유가 기본 배당을 좀 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직철 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1등급 1800m 경주. 제가 그 과거에 이제 그 과거에 사로잡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한때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1군 경주는 1등급 경주는 김준호가 최고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1등급 경주를 승부로 정했을 때 적중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주를 다시 한번 좀 승부 경주로 지정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경주입니다. 여기는 뭐 일단은 이렇게 팔릴 것 같아요. 2번마 썬라이팅, 11번마 울트라 이렇게 지난번에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을 했던 경주예요. 그래서 두 마필이 일단은 먼저 인기를 누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마필의 맞고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 틈새를 노릴 마필을 좀 가감히 놓고 승부를 보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 11경주입니다. 혼합 2등급 1200m 경주. 김정수 의원. 네, 11경주도 뭐 상승세에 있는 마필들도 많고요. 현등급에서는 자력 입상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확실히 입증시킨 마필들이 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수다라고 해서 뭐 5두 정도 인기몰이 하는 마필들 그 위주로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선행마가 사실 많습니다. 따라가는 운영보다는 선행을 했을 때 더 나은 경주 능력을 보이는 마필들이 많은데 일단은 선행을 과연 누가 나가느냐가 그게 좀 묘지인 것 같아요. 그 선행마를 알고 있어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뭐 조금 선의권에서 힘한 배 위에 역습을 가할 그런 포지션을 미리 좀 잡고 움직임을 가질 텐데요. 능력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뭐 4번마 프린스 메모리는 꾸준함을 좀 입증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쪽에 3번마 야오 스마트캣이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지난 경주 사실 10번마 스톰 나이커를 많은 거리선을 보고서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승급전에 뭐 부담 중량도 적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빅투아르 기수로 안장을 다시 한번 교체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레이스인 것 같습니다. 야오 스마트캣이 지금 53.5의 빅투아르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얘가 그냥 나가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해운골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순발력은 대단한데 해운골이 재검 때도 보면 뭐 순발력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뭐 문석익 기수의 감량을 태워놨기 때문에 무시 못하겠지만 야오 스마트캣이 승급전이지만 따라가서 지나보면 일상이지만 이거는 뭐 선행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어요. 4번마 프린스 메모리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이 말을 좀 세게 봤죠. 네, 러닝 스톰의 정말, 프린스 메모리 뭐 그렇게 저도 승부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 근데 우리 김준호 위원님은 8번 새벽이를 놓고 이 경주를 또 마쳤더라고요. 아니 러닝스톰에서 새벽을 맞췄죠. 아, 그랬습니까? 러닝스톰, 예. 네네네. 그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프린스 메모리하고 새벽이하고 사실 뭐 저는 졌다고 봤어요 사실상. 근데 그 근성 차이인 것 같아요. 프린스 메모리가 과거 이제 그 53주 있었던 건가요? 이게 약간의 근성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그만큼 아닌가. 근데 얘는 이제 어찌 보면 선행선임이 잘 없잖아요. 뭐 그런 관계가 질주습성이 좋기 때문에 4번마 프린스 메모리 이번에는 저도 세게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7번마 장산 와일드가 지난번에 저한테 기쁨을 줬어요. 네. 이게 지난번에 얘가 앞에를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넌감동이가 아예 치고 나갔어요. 근데 다나카 기수는 거의 뭐 최근에 보면
어정쩡한 말도 앞에 가거든요. 근데 이걸 붙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따라가서도 진짜 많이 뛴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드는데 이마피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네, 뭐 저는 정정희 기수가 안장을 하기 때문에 인방호흡 쪽에서는 오히려 더 잘 맞는다라고 봅니다. 정정희 기수가 여러분들도 육안으로 많이 확인을 하시겠습니다만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푸시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기수예요. 그리고 자리를 잡고 시작을 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장산 와일드도 여기서는 뭐 정말 나쁘지 않은 마필이다. 인기는 모으겠습니다만 자력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언급한 말이 3번마 야오스마트캣, 4번마 프린스 메모리, 7번마 장사와일드 모두 인기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고민하는 말은 하나 있어요. 6번마 프리마킨이 지난번에 사실상 rolling-storm의 새벽이가 주력이 아니라 얘가 이제 주력으로 공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프리마킨이란 말이 원래 순발력에 강점이 있었던 말인데 그 결정력이 나오지 않자 지금 33주에서 무던히 따라갔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공백전인데 제가 녹음을 하고 딱 이제 왔는데 배당이 엄청나게 팔려 있더라고요. 근데 느닷없이 얘도 앞을 딱 던지는 순간에 넌 죽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과연 감량이 중요한 것인가 이게 고민이 돼요. 이건 뭐 김덕현 기수가 기사에서 감량 수혜는 좋은데 정말 타기가 좀 어려운 말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 볼말은 없을까요? 딱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저도 보면 지금 아까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선행마가 많은데 3번마 야오스마트캣, 4번마 프린스 메모리, 7번마 장산 와일드. 그래도 그 틈새가 뭐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비밀. 좋습니다. 김종철 위원이 뭘 하나 가진다 봅니다. 비밀이랍니다. 예, 저는 어찌됐든 이 경주에서는 조금은 욕심을 내고 싶으면 4번마 프린스 메모리나 3번마 야오스마트캣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좀 압축을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이 경주는 조금은 이변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자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보면 이번 주가 뭐 다음 주가 이제 그 월말 경마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산 경마도 뭐 교차 경주도 좀 빡신한 것 같고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 경마도 결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냉정함을 찾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